방금 오랜만에 이춘희 시장님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반갑게 인사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온 나라가 그렇지만 또 세종시에 지금 8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더더욱 10대 청소년이 확진자가 확인됐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 그 출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그 이유가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이제 국회에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만 여기 세종시에 계신 분들께 세종시 지역관들에 먼저 제가 이렇게 상견례로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겠다고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미리 인사를 드려야 돼. 더 일찍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제가 주변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무실도 알아보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직 사무실 계약도 지금 완성하지 못한 상태가 있지만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짤막하게 제가 자칫 이것을 이야기할 때가 됐다라고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 나는 연의 연은 그 연이라는 그게 솔개 연자입니다. 그 솔개 연자는 솔개를 이야기하는데 그 솔개는 자기 자신을 정말 그 굉장한 아픔을 겪으면서 그 솔개가 태어나고 그 솔개가 자랍니다. 그야말로 탈받고 한 번씩 그 자기 변화를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앓거든요. 높이 난다는 것은 그건 뭔가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보고 솔개처럼 높이 날아서 정말 저 위에서 대한민국을 보고 보는데 그 높이 나는 동안에 그 솔개라는 가진 그 개혁성, 혁신성 이것을 우리가 좀 본받자는 이름 안에 제가 높이 나는 연이라고 했는데 그때의 연자는 제가 어디 연자를 따서 썼는가 하면 지금 블로그에는 그 한자를 못 찾아가지고 못합니다만 그 제 책에 높이 나는 연자는 정조대왕의 그 글씨 중에서 솔개 연자를 제가 따와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개혁, 혁신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것 없이는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다 라는 그 마음으로 솔개 연자를 써서 높이 나는 연자라고 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정부 지원이 좀 부족하다. 정부 지원.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방분권 이쪽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뭐 자치경찰제도 지금 시행이 지금 부투해졌고 그래서 이제 세종시법 같은 경우에 이게 3주의 국가책무 조항이 있는데 행정적 지원을 이제 정부가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인데 여기에 대한 국가책무 조항의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세종시법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국회에서 지역법으로 좀 멸시를 당하면서 지금 계속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회에 진출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행정수도가 국가균형 관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세종시민 같은 경우는 먹고 살 길을 좀 찾아야 된다. 상가 공실들도 많고 먹고 살 길이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금 아파트 취득세가 지방세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입주가 끊어져 버리면 세종시 자체가 재정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지금 빚도 지금 뭐 은행비까지 지고서 지금 그 예산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용 유치가 지금 가장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대책이 어떤 대책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 요즘으로 갖고 계십니다. 제가 구체적인 거 하나는 나중에 우리 한번 대화할 기회가 다시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거 하나만은 제가 꼭 이야기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세종시의 이슈를 세종시의 이슈로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에 말하자면 세종시의 정치와 세종시의 행정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세종시의 이슈를 이것이 전 국민의 이슈와 전 국민의 말하자면 의제로 만들지 못하고 자꾸 세종시의 문제로 이렇게 외초화시켜 버린 데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가 특별한 사치시로서의 그 위상이
왜 특별이고 왜 자치고 그래서 세종시에서 일어나는 혁신과 세종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산업 간의 조합이 이것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이라고 하고 결국 세종시가 이렇게 돼야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갑니다라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 그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림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내놓지는 못합니다. 뭐든지 세종시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 세종시가 세종시 자체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돼 있고 지역 이기주의처럼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뭐 저기 서울에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인 어떤 이런 논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그렇고 새로운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시의 이슈가 세종시의 이슈가 아니라 이것이 전 국민의 이슈고 대한민국의 미래 이슈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의 오리지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가 가진 그 꿈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세종시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세종시 출신의 정치인들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든지 국회에 가서 이것이 세종시가 아까 말씀드린 재정 문제도 그렇고 산업구조의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치권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세종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의 문제자 곧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것을 이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누가 설득할 수 있나? 제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그런 꿈을 공유하고 세종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득을 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이제는 진짜로 이 세종이 어째야 되는 거고 어떤 도시가 돼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가 됐다. 더 늦어지면 앞차 순간에 대전의 베드타운화 되고 결국 대전도 죽고 세종도 죽고 세종은 단순히 서울에 있는 판교나 분당처럼 미래 도시가 아닌 하나의 그 구속되는 도시 내지는 베드타운화 되어버리고 그냥 덩그런 건축물만 남은 그런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재정 문제나 모든 문제가 그게 걸렸던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종파워라미의 박은주입니다. 앞서서 세 번째 앞서서 답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뵙고 이거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위헌이라는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이 놀랐다고 대통령님께서 그 얘기를 앞서서 해주셨는데요. 자, 이 부분의 얘기가요. 놀랐다기보다는 저한테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요, 요 부분, 지금 답변하신 요 내용이 당에서 세종시로 전략공천 받으실 때, 당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대통령 집무실 외에는 세종시로 가는 게 맞다. 이런 것을 당에서도 피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하고요.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는지 하고요. 지금 출마하실 때요. 세종시의 다른 예비 후보들이 많은 논평들을 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뭐 노무현 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같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것에 좋다. 이렇게 논평을 내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강한 어조로요. 지금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노무현의 도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이 도시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고 그러면서 또 이완구 도지사님도 거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 후보들에게는 약간의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낳아내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예비 후보들도 있더라. 그분들에게는 어떤 답변을 주고 싶으신 건지 그런 질문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북부권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남부권은 아직 미래통합당의 후보는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건 당 차원의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부터 제가 이야기 드리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저한테 뭐 이런저런 질문을 안 해온 건 아닙니다. 제 입장이나 이걸 질문을 안 해온 건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간의 결정에 제가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지역 민심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인데 그건 아주 소극적인 그런 입장이고 그러나 일정으로 봤을 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며칠 내로 아니면 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내 이번 주 안에 뭐는 최소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에는 솔직히 제가 그 설명을 하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완전한 행정수도로서의 세종,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선 김영호 의장부터 시작해서 황교안 대표를 막론해서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 드리면, 제가 총리로 지명을 받았을 때, 그리고 민주당이 청문회를 안 열겠다고 하는 그 며칠 사이에, 이거 제가 이야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정권시장에서 김병준 테마주가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테마주가 떴는데 제가 무슨 기억을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테마주가 뜰 수가 있냐. 제가 기억과 그건 관련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세종시 관련 주식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준이 뜨면은 세종시 관련 주식의 주가가 오를 정도로 저하고 세종시는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당연히 저 사람이 김영호 의장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세종시를 제안한 사람이니까 결자 해지 차원에서 세종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데는 몰라도 세종시라면 내가 거부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하게 어려운 데지만 내가 정치적으로 죽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그 묻힐 곳이 바로 세종이다. 오케이, 내가 그게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거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우리 프레시아 기자님한테는 내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쪽 구역은 어떠냐, 저쪽 구역은 다음에 또 전화 오셨어요. 이쪽 구역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일 없다. 내가 가서 서울시의 서울의 종로가 아니면 그 다음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상징으로서 세종이지. 그래서 세종으로 내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경충일보 김지웅 기자입니다. 앞서서 기자분들이 다 질문을 해서 저는 찌끄레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세종시의 뼈를 묻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세종시 출범 후에 세종시는 몇 번이나 방문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세종시를 재설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재설계를 하시고 당초의 설계와 잘못됐을 적에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신 적은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찌끄리기 작은 질문이 아닌데 엄청나게 큰 질문이신데요. 그 재설계에 관한 것은 제가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물리적 구조로서의 재설계뿐만 아니라 앞서 같이 꿈을 나누는 것까지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야말로 재설계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 북쪽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떤 산업이 어떻게 포진돼야 되고 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당연히 상당히 제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우리가 공유하고 꿈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와야 되고 제 나름대로 아는 내놓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종시는 제가 횟수를 정확하게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수시로 와서 다만 시청에도 들르기도 했지만 또 여러 군데 들러보기도 했지만 대체로 와서 한 바퀴 공주를 갈 때라든가 부여를 갈 때라든가 논산을 갈 때라든가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고 가고 했던 적은 수태 많다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여기 제보가 또 들어와 그다음에 있어. 세미나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또 여기 제보가 들어온 사안이 하나 있어갖고 예, 예.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아까도 제가 질문 드린 거하고 연계성이 있네요. 예. 지금 세종시당이 각 후보 간에 어떤 그 분열 움직임이 있다라고 내가 아까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김 후보께서는 세종시당에 대한 어떤 저기가 전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김 후보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서 국회에 입성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사안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각 을지역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갑쪽으로다가 지금 공천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략공천 대 전략공천이 붙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김 후보께서 만약에 세종시장이 와야 돼 갖고 각 후보가 무소속으로만 이렇게 뭐 출마를 한다 이런 그 언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나간다면 과연 우리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할 자신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참 하나 안타까운 것이 선거 기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하나의 그 정치도 운동 차원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당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당선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서로 가진 생각을 나누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간도 짧고 지금 또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저는 제발 민주당에서 아주 큰 임무를 전략공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진짜 세종이 꿔야 될 꿈이 뭔지를 갖다 이야기하고 그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울릴 수가 있습니다. 제발 좀 오히려 이해찬 대표가 나와가지고 자꾸 논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꿨던 세종의 꿈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자. 이 정도가 되면은 저는 이 선거는 누가 이기고 지든 간에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발 좀 큰 인물을 전략공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세종에 관한 진정한 토론을 사람들 지금 저기 시민들 유권자들 뵙기가 굉장히 힘이 드니까 그냥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니면 TV 아주 유선 방송이든 아니면 케이블 TV든 아니면 유튜브든 틀어놓고 둘이서 앉아서 일주일이든 뭐 2주일이든 토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종시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진 게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제가 설득을 하겠습니까? 이 세종시의 문제가 세종시의 선거가 절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또 용납해달라 요청하고 제 진심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납해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기기 위해서 가기 위한 것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서 얘가 만일 실패를 한다면 그럼 뭐 실패를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로서는 세종의 꿈이 뭐 있는지를 이 기회에 한 달이 됐든 2주일이 됐든 제 나름대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유권자들께 이야기하고 떠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떠난다는 게 따로 떠나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여기서 지면은 정치를 그만두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어떤 낙선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그렇게 봐주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뼈를 묻는다 그랬는데 뼈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 뼈가 문제가 아니라 제 정신이 문제고 제 혼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걸 묻는 거죠. 만약에 여기 실패하시게 되면 순수한 그 교수로 돌아가시겠다. 저는 이제 교수로서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시대. 이제는 어떤 집단이나 아니면 어떤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바꾸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개인이 그리고 개인이 연결된 그 플랫폼들이 우리 사회를 바꿔가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의 철학은 무엇이고 이런 세상에서의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고 시장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전국 순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청년들에게 정치에 실망하고 정치로부터 등을 돌린 청년들에게 정말로 진짜 정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음 지방선거에 전부 선수가 되어서 스스로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지역 정치에 나서고 하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이번에 이 선거
기간 중에 지금 이것이 중단이 된 겁니다. 얼마 전까지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청년들하고 같이 기생충 영화 보고 3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신촌에 루프탑 카페 가서 3시간, 4시간 같이 한국의 빈부격차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청년들을 전국에서 모아서 버스 타고 가서 다산 서당 가서 다산 초당 가서 당진에 있는 초당 가서 왜 일본은 명치유신을 해도 우리는 동학난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밤새 토론을 하고 지금 그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저는 한국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그 청년들과 지금 같이 하려고 합니다. 네, 세종방수 이병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처럼 세종시를 설계하고 또 세종시를 어려운 여건에서 지킨 분들이 많다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나 시민들에게 참 고마운 일일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 북쪽 지역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또 쉽지 않기 때문에 험지라고 판단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셔야겠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지금 현재 2030년 완공인 신도심 중심의 이 범위를 확대까지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지금? 예. 원래 세종시는 아시다시피 세종시를 기본적으로 할 때는 신도심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요것만 했지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큰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단순히 이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전체 권역으로 이게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환상형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했죠.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지금 더더욱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들어와야 될 산업들은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대전하고 이렇게 붙어지면서 대전 쪽 인구가 자꾸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배드타운화 돼가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사실은 생각할 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이 그대로 계획대로 갔으면 자족도시로서 조금씩 말하자면 집가가 오히려 조금 더 싼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텐데 오히려 지금 남쪽이 더 동력이 더 생겨서 지금 이 힘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오리지널 지금 있는 분들이 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북쪽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북쪽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제 이 부분부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습니다만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내놔야 되겠죠. 아이템 뉴스 남남기합니다. 지금 물적으로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세종시 발전을 해서 새롭게 하신 데 대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공무된 특성으로 그런데 그간에 이제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 있지 않습니까? 뭐 7년을 했고 뭐 이제 이런데 내내 한 당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분열이 생기게 되면 이게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7년 동안 냈다는 분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7년 동안 다닌 거를 저기 해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소속이라도 자기는 나오겠다. 혹시 그런데 그분들도 만나보셨는가 하고요. 또 그분들을 만나보셔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힘을 합친다면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제가 뭐 전화를 하고 만나고 한 것을 일일이 다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화 통화도 하고 어떤 분은 전화 통화도 하고 여러 차례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 만날 겁니다. 계속 만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제가 입을 떼기가 힘듭니다. 이미 세종은 전국 정치의 하나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치의 메커니즘 속에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와 그 다음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다 존중해줘야 됩니다.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 존중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떡하니 결정은 전국적인 결정이 나버리는 겁니다. 황교안을 보낼 것이냐 김병준을 보낼 것이냐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낙연이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 정도로 와버려요. 그만큼 세종의 위상이 그만큼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아주 장담을 합니다. 다음 선거 때는 틀림없이 저보다 더 큰 인물의 각축장이 됩니다. 이거.
세종을 놓고서 아마 거의 당대표급 인사하고 그 이상이 세종에서 격돌하게 될 겁니다. 대선 후보가 세종에서 격돌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이미 세종이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저도 아마 여러 가지를 요청할 겁니다. 오히려 중앙정치권하고 연계도 고민을 하고 그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들도 고민을 하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조관식 후보 같은 경우 저하고 특별한 인연입니다. 그냥 보통의 인연이 아닙니다, 사실. 그 인연이 있는데 제가 안 나오고 만일 그런 후보들이 다 공천을 받게 돼 있다면 제가 여기 나왔겠습니까? 그죠?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예를 들어서 아까 수도권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지역 중에 어떤 지역은 정말 제가 탐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역에 누가 출마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저한테 제가 데리고 있는 포화 직원이 출마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못 나간다고 했어요. 왜? 이것은 인간적으로 할 도리가 아니거든요. 이미 공천 확정돼서 뛰고 있는 후보입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그건 못한다. 내가 여기서 내가 압승을 한다 하더라도 얘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세종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아픔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아픔을 건너야 됩니다. 건너고 저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그분들에게 그 7년간의 그 고생이라든가 이런 데 성능한 무엇을 제 마음에 빚지도 않고 언제 갚아도 갚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